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과탐 물리학원 풀이 해설입니다. 1번은 물체의 운동 문제입니다. 보트가 P에서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속도 운동이다.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는 같다. 이동거리는 곡선 거리를 쫙 펴었을 때의 길이고 변위의 크기는 P에서 Q까지 직선으로 그었을 때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곡선의 길이랑 직선의 길이랑 다릅니다.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는 다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분석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다릅니다. A의 속력 변화가 4T분의 4V, T분의 V가 됩니다. 그럼 B의 속력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은 보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B도 4T분의 4V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중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붕 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아래 돌멩이를 두드립니다. 이때 높이가 높을수록 돌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은 큽니다. 당연하죠. 속력 변화가 더 크니까. 맞고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아랫방향이죠. 일정하다. 같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4번은 전자기 유도 문제입니다. 솔레노이드에 자석의 N극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검유계의 눈금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또 바꿨어요. 바꿨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이고 크기는 나에서 더 크죠. 즉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경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자속 변화가 약한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 속력을 감소시키면 자속 변화율이 줄어드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방향은 그대로고 맞습니다.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갈 거예요. 틀렸고 코일의 가문수를 2배로 늘리면 유도 전압의 세기가 커지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도 커지겠죠.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더 가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속 변화율을 감소시키는 기억만 답이 됩니다. 4번의 1번입니다. 5번 문제는 송전 문제입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겠죠. P는 IV,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감소합니다. P가 일정하니까. 전류는 감소하고 따라서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전력 손실은 감소하겠죠. I제곱 R이니까. 그리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I 값이 일정할 때 저항값이 클수록 손실 전력은 큽니다. 따라서 감소 클. 5번은 1번이 됩니다. 6번은 발광 다이오드 문제죠. 초전도체랑. 발광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일종으로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의 에너지 갭 차이에 의해서 빛이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이용되는 거죠. 맞고 초전도체는 특정한 노드 이하에서 저항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초전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는 데 사용돼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7번은 발전 방식 ABC에 대한 자료입니다. 화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건 태양광입니다.
이거는 광전 효과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아니다. 화력이겠죠? B는 화력, C가 풍력이 됩니다. 따라서 A는 태양광이다. 맞고, B, 화력은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린다. 그쵸? 화석 연료를 태워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립니다. C의 발전량은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바람은 날씨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8번은 수소버스에 대한 문제죠.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한 버스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낮으면 사용하지 않겠죠. 주행할 때 버스의 연료전지 내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물로 물이 배출되므로 친환경적이다. 맞고,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기억과 디귿. 4번이 맞습니다. 9번은 물체의 운동 분석하는 문제예요. A, B, C에 해당하는 운동을 찾으라는 건데, 이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평면에서 마찰이 없이 움직이죠? 운동 방향도 쭉 갑니다. 운동 방향도 일정하면서 속력도 일정한 건 I, 즉 C 구간이 I입니다. 이거겠죠? 운동 방향이 일정한데 속력이 변하는 건 A 구간이죠? 이쪽 방향인데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운동 방향이 일정한데 속력이 변하는 A는 2가 되겠죠. 답은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자동차 A와 B가 줄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 자, A가 집이 정지하고 있으니까 A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랑 같아야겠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크다. 자, 이걸 하나의 물체로 보면 되잖아요. B가 A를 아래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물체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따라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큽니다. B의 무게까지 더해줘야 돼요. 맞고,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11번은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과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별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흡수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A는 선 스펙트럼이라서 불연속 스펙트럼이죠. X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한다. 흡수했죠? 맞아요. X의 구성 성분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소기체의 선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서 흡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죠. 정확히 일치하죠. 따라서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2번. 핵발전소의 모습과 손잡이를 돌리는 간이발전기. 자, 핵발전소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겠죠. 또한 원자로에서는 핵융합? 핵발전소는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죠. 틀렸고. 가와 나에서는 코일, 터빈에 들어있는 코일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죠. 공통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여기도 코일, 자석이 이 터빈을 돌리면, 손잡이를 돌리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코일이. 그러면서 전기가 생기겠죠. 그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뀝니다. 기억 디귿입니다. 13번은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죠. 둘 다 친환경이면서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겠죠. 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조력, 파력 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은 변압기 문제예요.
자, 가와 나는 동일한 저항을 각각 전압이 220인 교류 전원과 또 110V 의자인 이 변압기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소비 전력이 같다. 같은 저항에서 소비 전력이 같으려면 여기 220V니까 여기도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20이 돼야 됩니다. 전압의 비가 1대2죠. 가문수의 비가 1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2대1이 됩니다. 자, 동일한 전력이 소비되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가 I였으면 여기도 I가 흐르겠죠. 따라서 1차 코일에는 2I가 흘러야 됩니다. 정답은 2I가 됩니다. 4번입니다. 15번은 운동량 충격량 문제입니다. 퍽이 움직이다가 골대의 그물을 통과한 직후까지가 이거고, 통과한 다음부터 벽에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가 이거죠. 이때 이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2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에서의 평균 힘의 크기를 F라고 해봅시다. 그때 평균 힘의 크기 곱하기 충돌 시간이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F 곱하기 ET가 충격량이 됩니다.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퍽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부호 따지지 않고 크기만 따져본다면 EMV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 F는 T분의 MV가 됩니다. 그러므로 2 구간에서의 평균 힘의 크기는 이거의 2배 T분의 EMV가 되겠죠. 그러므로 2 구간에서의 충격량은 이때 시간을 T'이라고 한다면 T분의 EMV 곱하기 T'이 되겠고, 이게 2 구간에서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속력이 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3MV가 됩니다. 따라서 T'은 2분의 3T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기억.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의 1개가 되는 반응. 핵융합이죠, 핵융합. 니은은 빛 에너지이다. 광이니까 빛 에너지 맞죠? 풍력 발전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맞죠? 기억니은 디귿 5번입니다. 17번은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이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하나는 자유낙하 시키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이때 A, B는 연집 방향의 운동은 동일합니다. 포물선 운동은 연집 방향과 수평 방향을 분리하니까. 자, 문제를 보면은 P에서 B의 연집 방향 속력과 수평 방향 속력이 같습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에는 연집 방향의 속력이 V가 됩니다. B는 수평 방향 속력은 계속 V로 일정하니까. 그러면 A의 연집 방향 속력도 V가 돼야 돼요. 연집 방향 속력은 둘 다 같습니다. 운동 상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A의 Q에서의 속력은 P에서의 2배가 되니까 V의 2배, 2V가 돼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은 열효율 문제죠. 열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로 나타내죠. 그럼 공급된 에너지는 30이고 21이 열로 발생됐으니까 일로 한 에너지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A는 32제로분의 9E0. 나 같은 경우에는 22제로분의 12E0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비례식을 구하면 1대2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은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의 PQ를
동일한 물체입니다. 각각 포장 상자 A 또는 B에 넣어서 충돌시켰더니 P는 깨지고 Q는 멀쩡했어요. 정지할 때까지 PQ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으로 나타낸 건데 이때 요 면적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니까 맞고, 벽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충돌 직전의 속력과 충돌 직후 나중의 속력이 어떠냐? 둘 다 정지하니까 나중의 운동량은 0입니다. 그럼 처음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의 그 차이만큼 해당되는 게 충격량이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충돌 직전의 속력도 같아야 돼요.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과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이 차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왜 깨지고 안 깨지느냐? 충돌 시간이 다르잖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도 충돌 시간이 길면 힘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 깨진 애가 누굴까요? 힘의 크기가 작은 애가 안 깨지겠죠? B에 넣은 물체가 안 깨진 겁니다. B에 넣은 물체는 누구예요? 안 깨진 놈을 찾으라는 거죠? Q죠, Q. 맞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B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계속 작용하였다. 줄이 끊어진 직후에 B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가 나이다. 자, A의 질량은 이렇게 실로 연결되면 이걸 하나의 물체로 보면 돼요. 하나의 물체에 10N이 작용했을 때의 가속도가 2분의 4이라는 거고, 실이 끊어졌으니까 B에만 작용하겠죠. 10N의 힘으로 B에 작용했을 때 B의 가속도는 2분의 15가 됩니다. 따라서 B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F, 10은 MA, B의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5. B의 질량은 2가 됩니다. 자, 이를 한 문체로 봤을 때 A의 질량 X 더하기 B의 질량 2. 이 질량의 가속도의 크기 2를 곱한 게 10N이 돼야겠죠. 따라서 X는 3kg이 돼야 됩니다.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